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대한민국 정치를 이끄는 오선의 품격,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의원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 지금 새해 인사로 내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지난번에는 KBS 맞은편에 계셨는데 지금은 부산에서 이번 주에는 오시기로 했는데 부산으로 인사 가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네, 부산에 모처럼 시민들과 네. 또 새해 인사 좀 드리려고 네. 일일이 만나뵙지 못하고 그냥 네. 거리에서 인사드리려고 좀 TV 토론을 피해서 도망가신 건 아니죠? TV 토론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오시면 제가 같이 TV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안 오셔서 했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님의 신상 발언으로 정비록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거가 이제 40일 남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곧 설날이 있고요. 이제 설날의 민심이 아주 관심이 이제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설날을 기점으로 남은 선거 기간을 두 후보가 실력으로 정책으로 네. 비전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국가를 이끌 건지에 대한 국민들에게 준비된 네. 정책을 잘 보여서 네. 선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저의 신상 발언 대신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좀 속도를 좀 빨리 해주세요. 안민석 의원님의 이게 할당된 시간이 너무 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 말고 다른 문제도 또 왜 지금 국민의힘에서 안민석 의원님한테 뭐 비판하는 이렇게 성명이 쏟아지던데요? 아니, 국민의힘은 제가 말만 하면은 가짜라고 일단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는데요. 이게 이전부터 그래요.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전부 다 가짜라고 허위라고 조작이라고 그랬고, 지난 12월 달에 김건희 씨 허위 이력서 그때 18개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김건희 씨 출국 네. 조회한 거, 이름을 엉뚱하게 개명 전의 이름인 김명신인데 2004년에는 김명신 이름이었는데 개명을 2008년에 했으니까는요. 2004년 조회 기록 보려고 그러면 김명신으로 쳐야 되는데 김건희로 쳐서 해당 사항이 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엉터리 조회를 이게 정말 단순 착오였을까? 법무부에서 조회를 해줬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엉터리 조회 조사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허위사실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조경태 의원님. 네네. 어떻게 보세요? 선거를 하다 보면 이제 양쪽에서 좀 치열하게 공방이 오고 갈 수는 있는데, 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네거티브는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선언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 이후로는 상대방 후보를 서로 깎아내리는 또는 상대방의 후보와 관련된 가족들을 건드는 그런 네거티브적 선거는 서로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네거티브와 검증하고는 엄격히 따른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안 의원님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물론 저도 이제 네거티브는 중단해야 된다고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거티브보다는 정책 검증 또 인물 검증 여기에 치중을 해야죠. 그건 조경태 의원님이나 저는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상임 고문직으로 이렇게 합류했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님 자리 아니었나요 원래? 상임 고문은 한 분이 맡는 게 아니고요. 네. 여러 분이 맡을 수가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달에 저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고요. 예.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도 노력하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었거든요. 홍준표 의원님하고도 통화하셨죠? 네네. 홍준표 의원님은 어저께 제가 통화했고요. 뭐라고 합니까?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그래서 홍준표 대표님의 말씀은 네. 어쨌든 큰 맥락에서 정권 교체를 위하는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 명절 지나고 나면은 네. 홍준표 후보 대표의 어떤 행보도 상당히 달라지고 또 의미심장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지나면 그러면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 원팀 됩니까? 이미 저는 원팀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유승민 전 대표님의 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의동 의원이 지금 정책 여장으로 서임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 역시도 홍준표 후보를 도왔던 예. 선대위원장 출신이고요. 그래서 네. 저는 원팀의 정신은 이어져 왔고 다만 그 강도를 조경태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 국민의힘은 네. 항상 평화롭고 원팀이고 그랬는데 아니 홍준표 네. 의원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진퇴양난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도 얘기하고 윤핵관이 나를 공격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 정보 예. 최근에 말씀을 제가 오늘 만났으니까요. 네. 오늘 전해드린다면은 만났는데. 네.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의 그 심경보다는 네. 훨씬 더 많이 마음이 안정되어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페이스북에 더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며칠 전에 그랬었고 어제 오늘은 아마 그 페이스북에 그런 거친 표현의 글은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하진님께서 주 기자, 조경태 의원한테는 아주 부드럽게 하고 안민석 의원에게 왜 이렇게 까칠하게 대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안민석 의원한테 까칠합니까? 안민석 의원님. 제가 여당이니까 그런 차별이라든지 불공정은 제가 넉넉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한두 분도 아니고요. 대인의 풍모. 주 기자님이 몸에 밴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럴 리가요. 저희가 안민석 의원님하고 한 방에서 지낸 적도 있고요. 저희가. 네. 자, 안민석 의원님. 네. 자, 홍준표 의원님하고 원팀이 잘 돼가고 있다는 조경태 의원의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홍준표 의원님의 경선 이후의 행보는 굉장히 독특하시죠. 예. 일반적으로는 원팀 대회에 합류를 해서 후보와 함께 전국을 돌거나 캠프 내에서 핵심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좀 겉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퇴양난이고 혼자 그리고 다시 이제 정상화 관계를 복원을 하려고 하다가도 또 삐걱거리고 최근에 윤핵관들로부터 모멸에 가까운 공격도 당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자기 정치 욕구가 강하신 분인데 그분을 그렇게 모멸감을 줬으니까 그분이 상당히 지금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국힘은 정권 교체라는 그 슬로건 하에서 하나를 묻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홍준표 님이 적절한 시기에 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맞춰서 캠프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맡을 거라고 봅니다. 시기의 문제죠.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네. 김건희 씨 출입국 그 기록에 대한 얘기는 많은 정치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왜 안민석 의원님만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비판할까요? 그래서 저는 안민석 의원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그렇죠. 네. 조경태 의원님은 그렇죠. 근데 당에서 안민석 의원께서 주장하는 것이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해 보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대응하는 것 역시도 저는 좋은 대응은 아니다. 그래서 출입국 가지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름에 대해서
뭐 이렇게도 한번 검증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검색해봄으로써 그 당당하게 저는 그 하나의 그 의혹이 없도록 그런 제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민석 의원님. 네. 아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저를 키워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합니다. 그 엉터리 조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구마구 날뛰면서 저한테 그걸 거짓말이라고, 제가 무슨 거짓말 한 것도 없어요. 조회가 김명신으로 해야 될 조회가 김건희로 된 거는 엉터리 조회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실무자의 단순 착오일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엉터리 조회가 됐을 건지에 대한 조사를 법무부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국힘에서 왜 이렇게 날뛰면서 저한테 가짜 뉴스를 이야기한다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최순실 때도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 이양수 의원을 제가 오늘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하는 거 직접 고소했어요? 네, 정치가 뭐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거 원치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네, 반대하시던 분인데. 아니, 제가 최순실 재산 300조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국힘 대변인이 최순실 재산 300조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안민석 의원이 이번에도 김건희 출입국 조회 관련돼 가지고 가짜 뉴스 생산하고 있다. 예. 아니, 엉터리 뉴스 그게 왜 엉터리 조회가 왜 가짜입니까? 명백하게 김명신이 아니라 김건희로 알겠습니다. 엉터리 조회를 한 게 팩트인데요. 이걸 조사하라고 그러는 게 왜 이렇게 길길이 날뛰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고소를 했습니다. 자, TV 토론은 진행되는 거죠, 조경태 의원님? 네, 그 TV 토론은 뭐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 보고 있고요. 예. 아마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민주당에서 네. 계속 혁신 계속 쇄신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에서 쇄신안을 내놓는 거 보면은 네. 과연 실천할 수 있느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위해서 내놓은 안들이잖아요. 네. 근데 아주 최근에 586 용태론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 근데 586 용태론을 내놓고 586의 자장격인 우상호 의원을 또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네. 이 듣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계실 텐데, 그저께까지 586 용태론을 이야기하다가 586의 자장격인 우상호 의원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이 정당, 정말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석 의원님. 네, 우상호 의원이 그 선대위의 그 총괄 선대본부장이 맡게 된 것은 뭐 나름대로 우상호 의원님이 선거 경륜이 풍부하고 그리고 굉장한 전략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에요. 판을 잃는 큰 눈을 가지고 계시고요. 용태를 하려고 하는 용태론을 왜 그럼 제시했는지. 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586 용태론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럼 당장에 586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선거에 필요한 50대 중에서 인재는 또 기용을 하면서 선거는 선거 나름대로 하고 586 용태 이게 뭐 두부 자르듯이 한순간에 되겠습니까? 그 당내에 깊은 정치 개혁의 과제를 화두로 송영길 대표가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또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어떨까 하네요. 국민이 판단하겠죠, 조경태 의원님? 네, 저도 그 정도 수준에서 봐줘야 된다 보고 있고요. 네. 삼선 초과 연임 금지 이 부분도 재미나는 게. 예. 그 본인들은 5선, 4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3선 이상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금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요, 당장이요? 더 이상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야지. 그걸 나중에 지금 아직 2년이나 남았거든요, 총선은. 아니 5선 조경태 의원님 지금 3선 의원들 다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쇄신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무슨 쇄신안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안민석 의원님. 지금 이제 선거 때에 정치는 변화되고 그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네. 송영길 대표가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인 욕심이 있고 계획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음 총선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네. 나름의 이제 용단으로 뭐 평가할 건 평가를 해 주시고요. 자기 희생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단지 이것이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줄 것이냐, 진정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냥 국민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하고요. 너무 네. 좀 속단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정치권에서 누가 차기 총선 불출마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해 주시고요. 좀 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한번 지켜보시죠. 국민들의 판단으로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오늘 정경심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조경태 의원님? 네, 한마디로 사필 기정이라 생각합니다. 그 온갖 그 가식과 위선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했던 그 가족들 아닙니까? 저는 그 조국 가족들에 대해서 그 특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은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조국 교수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내고요. 참 너무나 안쓰럽고 가슴이 아프네요. 한 개인도 아니고 이제 가족들 아마 이제 딸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죠. 오늘 판결이요. 참 너무 과하다는 그런 심정을 금할 길이 없고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최종 판결 존중해야 되지만 결론을 이렇게 혹독하게 낼 수밖에 없었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국민의 의혹은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에게 쏠리지 않겠습니까? 최근 공개된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 김건희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국 교수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저렇게 구속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즉 조국 교수의 수사에 대해서 네. 정치적 수사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의 이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경심 교수가 이제 4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사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파기환송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4년 실형을 선고받은 오늘은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부인의 그 발언에 대해서 조국 교수가 말 안 들어서 자기도 원하는 대로 안 해서 저렇게 조국 교수가 화를 당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께서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조경태 의원님. 지금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있는데 또 자꾸 아까 네거티브 안 하시기로 해놓고 왜 지금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하시려고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저는 사법부의 판단은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저는 또 여당에서 또 우리 쪽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거 여러 가지 공격하고 또 어떤 거는 또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을 건데요. 네. 그러한 것은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네. 그 가족이라 해가지고 봐주고 가족이라 가지고 안 봐주고 하는 것은 저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가족에 대해서 건건히 그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엄정한 그 엄벌을 내리는 것이 그게 공정과 상식에 저는 부합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제가 볼 때는 죄송한데요. 김건희 씨를 정경심 교수의 잣대에 들이대면은 그 허위 이력서 이거 처벌하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처벌하면요. 그렇게 정경심 교수에 들이댄 잣대하면은 저는 김건희 씨는 10년 정도는 형을 받을
그래도 저는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10년이라고요, 조경태 의원님. 예, 저는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김건희 씨 어머니이시죠. 윤석열 후보의 장모께서 무죄 판결이 또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법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정치인들이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사법부의 어떤 존중하는 삼권 분립 정신에 저는 위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김건희 씨 허위 학력, 허위 이력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감사를 통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윤석열의 공정의 잣대가 이렇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아주 단호합니다.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죄가 있다면은 법원의 판결, 사법부의 판단이 저는 맡겨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유죄가 나면 유죄가 나는 대로 저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할 기회를 안 주도록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정부가 지금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왜 자꾸만 윤석열 후보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은 민주당하고 무관하죠. 그렇게 보시면 그럼 상당히 좀 무리한 그런 해석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 검찰총장에서 이미 윤석열 후보는 좀 나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민주당 정권인 이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사법부의 어떤 인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공정하게 엄정하게 지금 수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김건희 씨를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 보지 않으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들 5명이 구속이 됐는데도 김건희 씨는 아직 수사조차도 받지 않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입법부가 지금 180석 가량이 지금 민주당이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모든 어떤 권력의 어떤 대부분을 민주당에서 어쨌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위치에 있고 또 법무부 장관 역시도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저는 좀 과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도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그게 정말 죄가 있으면 또 죄를 저는 엄정히 물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조경태 의원님, 부산에서 보니까 어떻던가요? 부산에서의 민심의 흐름은 어쨌든 공정과 상식을 좀 이게 가지고 있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제발 좀 새롭게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 큰 바람이 아마도 설 연휴를 지나면서 좀 더 강하게 불지 않겠나. 즉 윤석열 후보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믿음들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안민석 의원님? 바람이 전에 설 전에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에 응하셔서 국민들이 설 밥상에서 TV 토론을 보고서 어느 후보가 더 유능하고 실력 있는 후보인지를 이야기하시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윤석열 후보가 이런저런 핑계로 TV 토론을 피하는 이런 모습은 국민들 보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빨리 아무튼 TV 토론에 응했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도민들은 경기지사 시절에 이재명 후보의 성과 또 일하는 스타일을 잘 봐왔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넉넉하게 이길 거라고 보는데요. 좀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설 이후에는 저도 이제 경기도 지역 지원 활동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설인데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네, 의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조경태 의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명절 끝나고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정비록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숨 돌리고 6시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6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